안녕하세요. 언리얼 엔진 4 모바일 플랫폼 주요 업데이트와 로드맵을 발표할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이를 통해서 다음 로드맵에 포함될 기능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 출시 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바일 주요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언제 들어가는지 대략적인 일정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의사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몇몇 작업들은 컨셉 검증이나 R&D를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의 출시 로드맵은 저희가 지난 언리얼 페스트 온라인에서 언리얼 엔진 4 넥스트젠 게임스에서 일부 공유 드렸었는데요. 4.26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현재 올해 말 출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4.25, 4.25 플러스에 차세대 콘솔을 포함한 그 모든 플랫폼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개선과 최적화가 있었는데요. 이 개선 사항들이 포함돼서 4.26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5에 대한 정보도 일부 보실 수 있으신데요. 언리얼 엔진 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진행될 신광석님의 차세대 게임을 위한 언리얼 엔진 세션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세대 콘솔 그리고 차세대 게임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 5가 어떤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언리얼 엔진 로드맵은 트렐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언리얼 엔진의 로드맵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희 로드맵 트렐로 보드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4.24에서의 모바일 주요 업데이트를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안정화된 버전인 4.24.3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24 기준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서 어떤 수정을 개발했었는지 그리고 추후 진행될 모바일 관련 업데이트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그냥 넘어가기 중요한 아쉬운 업데이트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업데이트들이 4.24에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4에서부터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자동 인스턴싱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자동 인스턴싱은 자동으로 드로우 콜을 줄여줘서 그래픽스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인데요. r.mobile.support GPU 씬이라는 콘솔 변수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인스턴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진행한 언리얼 서밋 2019 프리미엄에서 최신 언리얼 엔진 렌더러의 진화 세션에서 다루었었는데요. 저희 언리얼 리플레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기능은 데스크탑에는 4.22에 포함되었다가 모바일에서는 4.23부터 엔진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4.23에서는 말리 기계에서 버퍼 크기 제한이 있어서 잘 사용되지 못하였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자동 인스턴싱을 진행하기 위해 GPU가 현재 어떤 프리미티들이 씬에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게임이 GPU 씬이라는 것을 통해서 프리미티들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이 GPU 씬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버퍼가 특정 하드웨어에서 크기 제한에 걸려 실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4.24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기기에 대해 GPU 씬을 텍스처에 저장해 GPU에 전달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네, engine.ini에 r.mobile.user GPU 씬 텍스처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기능은 드로우 콜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이긴 한데 특정 조건이 맞을 때만 성능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전에 꼭 프로파일링 하셔서 여러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용할 때도 일반적으로 GPU 바운드가 아닌 CPU 바운드 된 상황에서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픈GL ES 2.0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메탈 1.2가 아니라 2.0 버전을 iOS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전 그래픽스 API 지원을 중단하면서 최신 그래픽스 API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불칸 ES 3.1, 메탈 2.0이 비슷한 피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기능 패리티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은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돼서 다른 플랫폼 간의 기능 차를 줄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디터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경고 UI를 추가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 작업 이후로 이제 오픈GL ES 2.0에서 지원하지 않던 컴퓨트 쉐이더 등을 렌더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렌더러에 엄청나게 많은 개선들이 추가되었고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데스크탑 렌더러와 모바일 렌더러 간의 결과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모든 라이트 타입에 대해서 데스크탑 렌더러와 동일하게 스페큘러 스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그 미리 계산된 라이팅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인다이렉트 라이팅 캐시와 볼륨메트릭 라이팅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당 기능들이 특정 오브젝트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던 것들을 수정했고요. 또 무버블 오브젝트에 대해 이미지드 베이스드 라이팅이 이상하게 적용되던 걸 해결했고 데스크탑 렌더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던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 계산 방식을 PC와 동일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라이트 결과물을 물리적으로 올바르도록 하는 수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실제 수정들이 적용된 결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 이전 버전에서 4.23에서 데스크탑과 모바일 프리뷰 렌더링 결과를 준비해 봤는데요. 차이가 바로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렌더러 자체 기능 차이는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플렉션은 끈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 스카이라이트의 큐브 맵이 리플렉션으로 적용된 씬이고요.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디렉셔널 라이트, 스테이셔너리 스카이라이트로 구성해 놓고 오브젝트들을 모빌리티별로 구별해 놓은 씬입니다. 지금 두 프리뷰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4.24를 보시면 이전 대비 데스크탑 프리뷰가 굉장히 많이 비슷해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4.23이고요. 4.24고요. 데스크탑 프리뷰끼리도 살짝 변경되긴 했는데 확실히 4.24에서 훨씬 더 색감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정확하게 렌더링을 하게 돼서 데스크탑 프리뷰와 더 비슷하게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안드로이드와 iOS의 빌드 시스템도 개선하였는데요. ANT는 저희가 예전에 지원하던 빌드 시스템인데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그래들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iOS에서의 빌드 프로젝트 에서 프레임워크라는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프로젝트를 iOS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로 빌드를 해서 엔진이 하나의 프레임워크처럼 동작하도록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자체는 프레임워크가 되고 이 프레임워크가 링크된 네이티브 프로젝트가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빌드와 구동에 필요한 리소스들은 해당 네이티브 프로젝트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게임 패키징 하실 때 문제없이 잘 되는데 저희가 왜 이런 방식을 추가했냐면요. 이전까지는 엑스코드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을 때 저희가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언리얼 엔진 빌드 시스템, UAT나 UBT 등의 업데이트를 해줘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엑스코드가 지원하는 최신의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언제나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좀 있으셨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 기능을 활용해서 네이티브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로 그 엑스코드에서 제공하는 앱 익스텐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엑스코드에 지원하는 앱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앱 익스텐션을 통해서 그 노티피케이션이 조금 더 큰 이미지 혹은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꽤나 유용하고 잘 동작이 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4.24를 쭉 보면 몇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능 페리티를 최대한 맞추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와 플랫폼에서 최대한 동일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기능뿐만 아니라 단순화된 코드 패스를 갖게 되면 그만큼 유지 보수 측면도 훨씬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데스크탑 렌더러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렌더링 퀄리티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타겟 플랫폼의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빌드 툴체인이 관리돼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방향성은 4.25, 4.26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일단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25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개선 사항들이 존재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일부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26에서도 정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4.26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정리된 선에서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기능 페리티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렌더를 저희가 꾸준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모바일 버추얼 텍스처 지원인데요. 이 모바일 버추얼 텍스처는, 그러니까 버추얼 텍스처 자체는 말 그대로 실제 텍스처가 아니라 텍스처처럼 동작이 되는 가상의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텍스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그리고 스트리밍 버추얼 텍스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는 그 런타임에 GPU를 통해 필요에 따라 텍스처용 데이터, 그러니까 텍셀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경이 필요한 데이터에서 사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나 터레인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특정 메시가 카메라와 가까운 쪽에서의 쪽과 카메라 먼 쪽에서 메시의 밀도가 버텍스의 밀도가 달라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동하다 보면은 메시의 면이 이제 계속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메시 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데칼이라든지 도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스플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터레인에 맞춰서 함께 달라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실시간으로 텍스트용 데이터가 다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RVT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리밍 버추얼 텍스처는 보통 텍스처 스트리밍 하시면 그 텍스처 밉 기반으로 밉 단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밉을 여러 개의 타일로 쪼개서 GPU가 현재 어떤 타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면 필요한 타일만 메모리에 올리고 내리는 형태로 동작하는 버추얼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텍스처의 아주 일부만 스트리밍 돼서 사용이 가능해서 텍스처 메모리를 아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너무 정말 좋은 기능들 같은데 이게 4.25에서는 제약이 있어서 실제로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먼저 4.25에 추가된 버전은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 생성 시에 압축되지 않은 텍스처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드웨어를 극한까지 활용해야 하는 게임들에서는 되게 텍스처들을 압축해서 사용하는데 이러면은 메모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자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보거나 웹서핑을 하는데 평소 보는 JPG나 PNG가 아니라 무압축 BMP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페이지를 본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데이터가 너무 많이 달아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6에서는 그래서 이런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는 수정이 있었는데요.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용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매 프레임 압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컴퓨터 쉐이더를 활용해서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텍스처 압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참고로 안드로이드에서는 ETC2 압축을 지원을 합니다. 사용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세팅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켜주시면 되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고사양 고퀄리티 게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25의 렌더러 변경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시각 적응을 개편한 것입니다. 원래 모바일에서 지원이 되지 않던 기능인데 개편과 함께 모바일에서도 지원을 시작합니다. 사실적인 시각 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좌측 영상을 보시면 두 개의 공간에 같은 동상이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나갈 때 약간 눈부심 효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각 공간마다 이제 그 노출값이 달라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네, 이때 그 공간에 그 눈이 적응하는 것 같은 표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밝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을 자동으로 노출을 조절해서 처리해주는 기능이 이 시각 적응 혹은 자동 노출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을 현재 모바일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4.25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사용량과 성능은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굉장히 시각 효과, 굉장히 좋은 시각 효과를 제공합니다. 노출을 어떻게 찾아내고 조절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제공하는 노출을 측정하는 방식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오토 익스포저 히스토그램, 오토 익스포저 베이직, 매뉴얼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히스토그램과 베이직은 실제 씬의 밝기를 기준으로 평균 휘도를 계산해서 이 평균 휘도 값을 미들 그레이라는 값으로 설정하여 노출을 조정합니다. 미들 그레이라는 건 수치상으로는 사실 검은색과 흰색의 딱 중간이 아닌데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고 봤을 때는 중간 밝기의 회색이다 라고 인식되는 그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얻은 이 값을 이 값으로 고정해서 주변의 밝기를 조절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직은 기본적으로 그 결정된 노출값을 그 노출값을 결정을 할 때 전체 씬의 그 단순한 평균을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전체 씬의 히스토그램을 계산해서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이미지처럼 히스토그램을 계산해서 이를 분석해서 평균 휘도 값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컴퓨터 쉐이더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페리티를 저희가 ES 2.0 이후로 저희가 기능 페리티를 올릴 수 있어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유저가 직접 하나의 고정된 노출값을 미들 그레이로 쓰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간별로 내가 어두울 때는 이 노출값, 밝을 때는 이 노출값 이렇게 각각 지정해 놓고 그 공간에 갔을 때 그 값을 사용하도록 하는 형태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 임팩트를 주고 싶은 게임을 만드신다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렌더 타겟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모바일 커스텀 뎁스 쪽에서 저희가 모바일 커스텀 뎁스 관련 렌더 타겟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커스텀 스텐실 렌더 타겟의 포맷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두 렌더 타겟은 모두 메모리리스 렌더 타겟으로 생성을 했는데요. 이 메모리리스라는 건 리소스를 생성할 때 해당 리소스를 시스템 메모리가 아닌 그칩 내부에 존재하는 타일 메모리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GPU에서 연산이 끝나면 그 결과를 메모리 대역폭을 쓰면서 시스템 메모리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었는데요. 이 방식은 연산이 끝나면 바로 해당 GPU 칩 내의 공간에 바로 저장을 할 수 있어서 메모리도 줄이면서 메모리 대역폭도 아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메모리 대역폭이 아껴진 만큼 배터리도 좀 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줄인 만큼 다른 에셋을 조금 더 고품질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의 GPU 중에서는 대부분 지원하는 리소스 저장 방식이고요. 또 커스텀 뎁스 관련해서 각각 렌더 타겟을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면서 렌더러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4.25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스 머터리얼에서 스텐실 테스트를 지원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포스트 프로세스 단계에서 사용하는 렌더 타겟도 기존의 채널당 16비트, 뭐 64비트, 총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포맷을 사용했었는데요. 두 개의 최적화된 렌더 타겟으로 나누어서 총 48비트 포맷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후처리 단계에서 메모리 대역폭 사용을 4분의 1 정도 줄이게 되어서 더 효율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적 그림자에 대해서 기능을 강화하면서 성능 최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는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 샘플링 시에 기존에 2x2 PCF까지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3x3 PCF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이 PCF는 현재 대상 텍셀이 빛을 비추는 영역과 얼마나 가깝냐를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대상 텍셀 주변에 다른 텍셀들의 값을 읽어와 그 비율을 결정하는 필터링 방식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넓은 공간에 더 많은 주변 샘플을 얻어오게 되어서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이렇게 딱 나눠서 1, 0으로 나눠지는 하드한 섀도우가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빠지는 섀도우를 얻게 됩니다. 이때 각 텍셀들을 일일이 샘플링하면 정말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픈GL ES 3.1부터 지원되는 텍스처 게더 API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텍스처에서 샘플을 얻어올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샘플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매뉴얼하게 PCF를 진행해야 될 때 성능 부하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모바일 GPU가 제공하는 얼리 G를 활용하기 위해 미리 뎁스 정보가 새겨진 렌더 타겟이 필요한데요. 오버라이트, 특정 픽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패스 또 그리고 하면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미리 그려진 렌더 타겟을 활용해서 최대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바일 뎁스 프리패스는 그 미리 그려진 렌더 타겟을 만들기 위해 추가된 렌더 패스인데요. 오버라이트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마스크 머티리얼에 대해 미리 깊이 정보를 새겨두고 이후에 있을 픽셀 쉐이더 연산을 줄여 성능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데스크탑 GPU와 렌더에서는 이미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그 중에 일부만 모바일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트위터 스크린샷은 저희 언리얼 엔진의 직원 중에 한 분인 크리스 버픽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건데요. 실제 이 기능을 통해서 폴리지, 그러니까 나무, 풀 같은 식생들이 굉장히 많은 야외 씬을 그릴 때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슷한 씬에서 이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의 이미지는 언리얼 엔진에 통합되어 있는 렌더닥이라는 그래픽스 디버거의 스크린샷인데요. 이 렌더닥으로 모바일 렌더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단계별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렌더러는 이닛 뷰, 섀도우 뎁스, 모바일 베이스 패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이지 않지만 트랜스루선시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정으로 이 렌더러 꽤 초반쯤에 모바일 렌더 프리패스라는 과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려진 깊이 정보를 가지고 이후 과정들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기능은 iOS 대비 성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 오픈GL ES와 불칸을 위해서 제작한 기능이고요. 폴리지가 많은 야외 씬에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잘하지만 그냥 넘기기 아쉬운 것들을 카테고리로 좀 묶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먼저 디폴트로 세팅될 수 있도록 변경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RHI 스레드 같은 게 언제나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또 라이팅과 머티리얼 관련 수정으로 퀄리티를 올렸습니다. 특히 프리 인티그레이티드 GF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고품질의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었습니다. 또 코드 리팩토링으로 모바일과 타 플랫폼 간 코드 패스를 통일하고 유지 보수가 조금 더 편하도록 진행했습니다.
네, 4.26에서도 모바일 렌더러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모바일 렌더러에서 알파2 커버리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파2 커버리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MS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안티 엘리어싱, 그러니까 객체가 약간 계단져 보이는 것을 막는 방법, 엘리어싱을 막는 방법 중에서 저희 모바일 렌더러 같은 포워드 쉐이더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성능을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렌더링을 할 때 원래 그 RT 엘리어싱 그 방식 중에 렌더링을 할 때 렌더 타겟들의 해상도를 스크린 해상도보다 몇 배나 크게 늘려서 렌더링을 막 진행하다가 마지막 최종 렌더링만 스크린 사이즈로 다시 줄여서 하는 슈퍼 샘플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불필요하게 픽셀 쉐이딩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MSAA는 슈퍼 샘플링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각 픽셀에 대해서 한 번만 색과 알파를 결정하고 그, 그 픽셀 내부에 존재하는 서브 샘플, 서브 픽셀에 대해서 커버리지 테스트랑 뎁스 테스트를 통과하는 픽셀 값만 해당 색깔을 적용해주는 형태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상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MSA를 사용할 때 알파2 커버리지를 함께 활성화해주면 픽셀 쉐이딩 결과의 알파 값을 몇 개의 서브 샘플에 적용할지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테스트가 아닌 저 알파 값을 커버리지 결과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면은 디더링을 거친 것과 같이 아래 우측의 이미지처럼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알파 효과를, 반투명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쉐이딩을 하는 데스크탑에서는 주요 사용되던 기능이었는데 모바일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GL ES 3.1에서 텍스처 2D 어레이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오픈GL ES2가 지원하지 않던 리소스 타입이었는데요. 이게 ES2 지원이 중단되면서 기능 페리티 강화를 위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GTAO라는 새로운 스크린 스페이스 AO가 모바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4.24에서 그 윈도우와 콘솔을 위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게 4.26부터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GTAO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실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 방식을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비교 기준으로 잡아두었을 때 이와 아주 근접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컴퓨터 쉐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도입이 되었는데요. 참고로 그 모바일 기기의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지만 아무래도 모바일 하드웨어의 성능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하드웨어에서는 특히 스크린 스페이스 관련된 작업들을 할 때 굉장히 성능 부하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운 샘플된 해상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모바일에서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네, 해당 옵션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자유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쉐이더 메모리를 아끼는 차원에서 쉐이더 퍼뮤테이션을 생성하지 않게 하는 옵션들을 일부 제공을 하는데요. 무버블 스포트라이트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버블 스포트라이트는 평소에는 기능을 막아두었다가 특별하게 내가 그런 연출이 필요한 게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실 때 켜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려면 프로젝트 세팅에 가셔서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특정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언리얼 엔진 4.25 기준으로는 지금까지는 이 무버블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 라이팅만을 지원을 하고 그림자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4.26에서는 네, 그림자도 렌더링이 잘 되도록 렌더러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에 가셔서 서포트 무버블 스포트라이트, 서포트 무버블 스포트라이트 섀도우 이 두 옵션을 켜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측의 이미지처럼 모바일에서도 그림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4.26에서는 리플렉션과 관련된 업데이트도 있었는데요. 원래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리플렉션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그리고 플레이너 리플렉션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플레이너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그 반사가 일어나는 뭐 물결이 같은 표면이 있잖아요. 이 표면을 플레이어가 보고 있을 때 반사가 돼서 나가는 방향으로 실제 씬을 한 번 더 렌더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씬을 전체적으로 총 두 번 그려서 반사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특히 모바일에서도 지원은 했지만 하드웨어 성능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로 사용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너 리플렉션을 대체할 새로운 리플렉션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픽셀 프로젝티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너 리플렉션처럼 씬을 처음부터 한 번 그리고 반사될 때 두 번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려지는 있는 씬을 프로젝션, 그러니까 투영을 해서 복제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렌더닥에서 보셨겠지만 씬을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렌더링 시에 픽셀이 어떤 색으로 결정이 될지 결정하는 베이스 패스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고 저장된 씬컬러라는 결과값을 이 픽셀 프로젝티드 리플렉션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색 정보, 깊이 정보, 그리고 시야 정보를 활용해서 반사 표면으로 지정된 메시가 있잖아요. 그 메시에서 반사가 된 것처럼 이미지를 투영해서 임시로 저장해 두고 있다가 이 투영된 색 정보를 노멀 등의 정보를 활용해서 뭐 표면이 흔들린다거나 굴곡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로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의외로 품질도 괜찮은 리플렉션을 모바일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 업데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드디어 언리얼 엔진 모바일 렌더러에 디퍼드 쉐이딩이 지원이 됩니다. 네, 네, 포워드 쉐이딩에 비해서 디퍼드 쉐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라이트를 막 여러 개 추가를 해도 성능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걸 텐데요. 어떤 상태인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씬이 그 디퍼드 렌더러를 통해서 총 8개 무어블 포인트 라이트를 렌더링한 결과입니다. 현재 모바일 포워드 렌더러에서는 최대 4개의 포인트 라이트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상을 지금 디퍼드 쉐이더에서 테스트한 건데요.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네, 디퍼드 렌더러는 그 모바일 GPU 특성인 그 온칩 타일 렌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성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고요. 추후에 어디까지 기능이 추가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실험 단계로 예정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계속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실제 디퍼드 렌더링을 잘 하고 있는지 렌더닥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까와 또 다르게 이니뷰 동작 후에 컴퓨터 라이트 그리드라는 게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이 부분에서 현재 씬에 존재하는 모든 라이트와 관련된 정보를 라이트 그리드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 걸 진행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베이스 패스에서 이전과 달리 G버퍼라는 곳에 이제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체 쭉 저장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그 이후 최종적으로 모바일 디퍼드 쉐이딩이라는 단계에서 이 두 정보들을 활용해서 두 곳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라이팅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일 렌더링을 지원을 하게 돼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 G버퍼들은 모두 타일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도 디퍼드 쉐이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디퍼드 렌더링에서 렌더링 퀄리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바로 픽셀별 리플렉션 캡처 블렌딩입니다. 리플렉션 캡처가 만들어낸 큐브맵을 실제 프리미티브에 적용할 때 프리미티브 단위가 아닌 픽셀 단위로 큐브맵들을 블렌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해당 프리미티브에 영향을 주는 여러 큐브맵들을 쉐이더에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텍스처 큐브 어레이를 지원하는 메탈, 안드로이드 불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렌더러가 이미 현재 제공하고 있는 블렌딩 방식인데 이 기능이 모바일 디퍼드 렌더에 도입되면서 데스크탑과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고퀄리티의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큰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데스크탑에서 지원하는 렌더러들을 모바일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모바일 렌더러들이랑 데스크탑 렌더러랑 뭐가 다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데스크탑 렌더러는 쉐이더 모델 5, 그러니까 쉐이더 모델 5가 제공하고 있는 피처들을 활용하는 렌더러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현재 데스크탑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모바일 상에서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최신 그래픽스 API인 불칸과 iOS 메탈에서 지원이 가능한 기능으로 하이엔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뭐 데스크탑의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서요. 이것들을 각각을 고려하면서 기능 페이트를 높여야 되는 작업이니만큼 되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작업인데요. 크게 데스크탑 포워드 렌더러, 데스크탑 디퍼드 렌더러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스크탑 포워드 렌더러는 4.25에서 실험 단계로 공개가 되었고요. 데스크탑 포워드 렌더러도 원래 PC용 VR 게임과 닌텐도 스위치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공개했던 로보리콜이라는 게임과 그리고 포트나이트의 닌텐도 스위치용 버전 등에서 활용을 했고요. 하이엔드 iOS 기기에서 잘 동작이 되고 지금 불칸은 계속 지원을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성능 차이도 좀 있고 그 디바이스 제약 등의 문제들도 좀 있어서 해당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중이고요. 데스크탑 디퍼드 렌더러는 일반적인 데스크탑 렌더러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하이엔드 iOS에서 열심히 테스트 중이고 불칸은 뒤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모바일에선 상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데스크탑 포워드 대비해서 살짝 성능은 빠르고 퀄리티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기대를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플랫폼별로 중요 업데이트를 꼽아봤습니다. 모바일에서 ES 2.0이 제거되면서 모바일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오래된 기기들을 좀 제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로우, 미디엄, 하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구분해놨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재지정했고 불칸처럼 최신 기종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기본으로 꺼두고 특정 디바이스 이상에서만 켜지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기별 성능에 알맞게 퀄리티 관련 콘솔 변수도 조정을 하였습니다.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시스템상의 변경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구글 플레이에서 새로운 앱을 배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인 안드로이드 앱 번들을 저희가 지원을 시작했고요. 안드로이드 NDK도 21로 버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에픽 라이브에 언리얼 엔진 4.25 출시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었었는데요. 이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각 플랫폼별로 머티리얼의 각 플랫폼에서 어떤 부하를 가질지 미리 볼 수 있는 스탯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불칸에서 지원이 되지 않던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iOS에서 얼마 전 런치 스토리보드 관련해서 정책이 진행이 된 게 있었는데요. 이 해당 기능을 4.25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26에서 원격 쉐이더 컴파일 부분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PC에서 쉐이더 컴파일을 하는 게 막힌 거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4.26에서 저희가 애플이 제공하는 메탈 디벨로퍼 툴스 포 윈도우라는 것을 지원을 시작하면서 이제 원격에 존재하는 맥에
쉐이더를 보내서 컴파일시켜서 가져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도 자신의 윈도우스 10 PC에서 바로 메탈 쉐이더 컴파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무를 진행하실 때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UE5와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아직 UE5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큰 방향성은 앞서 말씀드린 그 신광석님의 오후에 있을 세션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모바일 관련해서 논의 중인 것들 중에서 가능한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리얼 엔진 5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간단히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자면요. 네, 나나이트라는 새로운 지오메트리 시스템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영화에서나 쓰던 고품질 에셋을 따로 게임용으로 최적화할 필요 없이 바로 구동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네, 노멀맵도 엄청나게 고품질 에셋이다 보니까 굳이 노멀맵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루멘이라는 새로운 다이나믹 GI 솔루션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공간에 빛이 나오는데 이제 디퓨즈 인터 리플렉션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모습도 있고요. 멋있죠? 네, 그리고 뭐 나이아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애니메이션 관련 업데이트 또 음향 관련 기능들도 네,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UE5 발표와 블로그를 보면 등장하는 말이 It just works, 그러니까 그냥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일 텐데요. 모바일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아직 진행된 것이 아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특히 차세대 콘솔과 모바일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신중한데, 그러나 저희가 콘텐츠 제작자가 뭐 나나이트 지오메트리 관련 설정을 했었을 때 그것들을 따로 변경하지 않고도 모바일에서 동작이 되는 형태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뭐 쉽진 않겠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UE4에서 진행되던 개선 작업들을 계속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UE5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UE4의 조금 많이 개선된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차례 큰 버전업이 일어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E4 프로젝트를 UE5로 포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서비스 중인 포트나이트를 추후 UE5로 포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의 경험들, 뭐 시행착오들, 노하우들이 다른 프로젝트가 포팅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간의 각또 모바일 디바이스 간에 또 각 플랫폼 간에도 기능 페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불칸과 iOS가 동일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픈GL ES로도 디퍼드 렌더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R&D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데스크탑 렌더러의 지원 기능도 점점 늘려가면서 불칸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트렐로 보드에 나와 있듯이 카오스 쪽에서도 모바일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계속 연구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기능 추가 그리고 버그 수정 그리고 최적화 등등 저희가 계속 진행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꾸준히 계속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네, UE5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개 가능한 것들이 더 많아지면 또 다른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